준비됐었나? 자,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먼저 하시오. 우리 공화당, 자유통일당, 우리 공화당 통합 추진 합의. 1.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와 자유통일당 김문수 대표와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2020년 2월 19일에 만나서 문재인 정권 퇴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탄핵의 진실 규명을 위하여 힘을 모으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각 당 3명으로 양당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 절차를 밟기로 하였다. 이 통합의 첫걸음으로 이번 토요일인 2월 22일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 우리 공화당과 자유통일당이 참여하여 각 당 대표가 연설하기로 하였다. 2020년 2월 20일 우리 공화당 대표 조원진, 자유통일당 대표 김문수. 한 번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선배님 1번 하시고 제가 2번 할게요. 한 번 더 못 찍은 사람들 많아서. 또요? 네. 1번. 그렇게 한 번 더 할까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자유통일당 통합추진 합의. 1.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와 자유통일당 김문수 대표는 2020년 2월 19일 만나 문재인 정권 퇴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탄핵의 진실 규명을 위하여 힘을 모으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각 당 3명으로 양당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 절차를 밟기로 하였다. 통합의 첫걸음으로 이번 토요일 2월 22일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 우리 공화당과 자유통일당과 우리 공화당이 참여하여 각 당 대표가 연설하기로 하였다. 2020년 2월 20일 우리 공화당 대표 조원진, 자유통일당 대표 김문수. 오늘 자유통일당의 우리 통합추진위원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오늘 양당의 통합추진위원 각 3명이 함께 오셨습니다. 우선 자유통일당의 장당 추진위원 최고위원 노태정, 그 다음에 우리 공천위원장 성창경, 그리고 이준근 박사님, 그 다음에 최인식 사무총장님, 이렇게 4명인데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통합추진위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제대학교 법대 교수신 우리 한상수 최고위원이십니다. 우리 당의 태극기 집회 총괄 본부장이고 상근 최고위원이신 박태우 최고위원입니다. 우리 당의 사무총장이신 서성근 변호사입니다. 저기도 우리 당의 최고위원이신 한건영 청년 최고위원이십니다. 양당은 오늘부터 합당 논의를 하고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하면 뭐 다음 주 월요일쯤 뭐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합당 절차를 다 밟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양당의 통합은 태극기 세력의 통합입니다. 그리고 자유우파의 통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이 여러 가지 통합을 얘기를 했지만은 아무튼 진정한 자유우파 세력들의 통합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통합의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요번 공천에서 요번 총선에서 저 지역구를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되시죠? 누가요? 통합을 하시면 이번 총선에 그 지역구에 전체 지역구에 다 후보자를 내실 겁니까? 아니면 일부 어느 집중적으로 계획을 하시겠습니까? 자유통일당은 전국 지역 253개 출마를 목표로 하고 오늘 아침에 국회의원 후보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장당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 지역구 출마 후보가 10명이 안 됩니다. 우리 공화당은 모르겠네요. 아무튼 통합이 되면은 양당이 전 지역에 출마자를 내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화당 출마자는 40명 가까이가 출마 등록을 했고 또 등록 준비를 마친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 양당이 많은 좋은 젊은 인재 또 전문가 그룹들을 인재 영입뿐만이 아니라 이번 4.15 총선에서 전 지역의 후보를 내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양당 통합추진위원회에서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결정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2주 전에 자유한국당과 후보 단일화 얘기를 하셨었는데 미래통합당과의 어떤 통합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은 미래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과는 후보 단일화 그리고 다른 정당도 문재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의 심판을 위해서 단일화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 그 양당의 통합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을 뛰어넘는 자유파 세력들의 대통합을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공화당이나 자유통일당이 그 통합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미래통합당에 단지 연대의 문은 항상 열려가 있다. 그 연대 관련해서도 양당이 통합 이후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조율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잡고 이거 안 해본 데가 오래. 유튜브 방송까지 봐주시겠습니까? 유튜브 방송 네. 자, 왼쪽도 한번 보세요. 네. 자, 됐습니까? 셀프리팅 하시면 돼요. 대표님. 시도다 위원장도 다 어찌도 다 쓰세요. 오신 분들 다 쓰세요. 여기 주세요. 당명은 어떻게 당명 아직 통합추진위에서 당명은 결정하는데 아무튼 우리 공화당이 좀 많이 알려졌잖아요. 아무튼 여러 좋은 방안을 낼 겁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공화당에 대한 애착을 많이 갖고 계셔서 우리 김 대표님하고 협의를 해서 당명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혹시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 전개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이상의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이제 될 텐데,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의 뜻은 태극기 집회가 하나가 되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모레 있을 태극기 집회가 하나의 모습을 보이면은 우파 국민들이 어디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지금 소위 자유우파 정당의 대한정당이 어디가 될 것인가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분노를 넘어서 뭐 실망, 분노 뭐 등등 우리 국민들의 이 마음이 굉장히 괴로운 상황인데 이번 양당 통합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정말 시원한 사이다 같은 그러한 통합이 될 거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미래통합당에서 혹시 뭐 연대제의나 이런 거 받으신 적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실 때요, 그 미래통합당의 통합에는 참여하지 않는데 연대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미래통합당은 우리가 볼 때는 자유민주주의 정통 우파 정당으로서는 스스로 자살을 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합니다. 지금 특히 피 흘리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세계 역사 어느 경우도 없습니다. 지금은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발살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256일 전부터 문재인 앞에, 청와대 앞에서 계속적으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정통 정당으로서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 깃발을 내리고 중도 좌클릭을 통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런 자유의 자살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자유통일당이 창당했습니다. 그동안 탄핵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배치되는 마녀사냥이고 인민재판인지 이미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명박 대통령이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2년형 더 받았습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다 잘 아는데 그분들이 죄인 중에 비리가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가지 적폐청산 노름에 의해서 엄청난 형량을 받고 이는 세계 역사상, 대한민국 역사상 있지도 않은 이런 인민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제대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이런 정당. 이게 무슨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어떤 경우든지 간에 확고하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겠다.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 가지고 창당했고, 그리고 우리 공화당은 그동안 밖에서 추운데 고생 많이 하셨죠. 171차 투쟁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든지 자유를 짓밟는 자들과 투쟁할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지켜야지. 거기에 타협하고 내각제 개헌한다, 거기 가서 밥 먹는다, 회담한다 이래가지고 김정은이하고 아무리 회담을 한다고 자유가 지켜지겠습니까? 저는 그런 자유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고하게 목숨 걸고 피 흘리면서 대한민국 자유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지키는 그런 전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번 총선에서 심판받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합당 합의서에 보시면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반 대한민국, 반 자유민주주의 체제, 반 역사적 행위를 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퇴진입니다. 두 번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상권 분립이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국민을 너무 오만하게 국민을 보고 있다. 우리 양당의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진실 규명입니다. 이 세 가지의 축이 국민들의 마음을 울릴 거다. 그리고
김문수 선배 대표님 뭐 아시다시피 희생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는 지도자였어요. 우리 공화당도 마찬가지. 우리 공화당은 수십만 명의 당원들이 모두가 희생을 통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행동하는 그러한 우파, 소위 말하는 껍데기 보수를 이제 걷어내자. 실질적으로 체제 역사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이 국회를 들어오고 국회 내에서부터 체제 역사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가장 중요한 것이 다음 주부터 국회의원들이 입당을 할 겁니다. 지금 입당하는 많은 의원들이 서로 연결을 하고 있고 언제 발표를 할 것인가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지금 합당이 됨으로 해서 더 많은 의원들이 올 거라고 확신을 가지지만은 우리 공화당은 분명히 약속을 드렸습니다. 총선 전까지 30명의 국회의원을 확보하고 그 국회의원들로 실질적인 다음 4.15 총선에 우파 정당의 제1당으로 우뚝 서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들어오시는 의원님들 중에서는 앞으로 향후 공천에서 탈락하는 의원들이나 미래통합당에서 탈락하는 의원들이나 미래통합당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미래통합당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또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대한민국의 이 무너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걱정하는 분이라면은 뭐 탄핵에 찬성했더라도 국민들한테 떳떳하게 사과하고 그러면은 우리 공화당으로 또 우리 통합당으로 함께 할 수 있다. 폭을 대단히 크게 열겠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불출마 선언하신 분들도 그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보니까 불출마 선언하신 분 중에서도 들어올 분들이 있습니다. 몇 명 정도요? 뭐 그거는 다음 주부터 한번 보시죠. 창당 시기를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거는 통합추진위에서 하는데 다음 주 초가 안 되겠는가. 아무튼 왜냐하면 정치적인 일정으로 봐서 오래 끌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들이. 또 통합당의 도로는 의원들이나 기타 여러 인사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통합 절차를 밟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김문수 대표님, 정광훈 목사 같이 정광훈 목사님 우리 당원도 아니고 기독교 자유당 당원도 아니고 어떤 정당에도 당원도 아니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광훈 목사가 하고 있는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 토요일 그리고 청와대 앞에서 하고 있는 문재인 퇴진 매일 대회와 또 예배, 기도, 철야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신박신당의 홍문정원하고 가까이 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우리는 홍문종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문재인을 끌어내리는데 힘을 합칠 사람은 다 합칠 겁니다.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주적이라고 우리는 선포했고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통합 발표의 큰 의의는 아무튼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려야 된다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저렇게 강고하게 독재 체제를 갖출 때까지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 미래통합당에 대한 심판도 있는 겁니다. 이제 국민들이 판단을 할 때가 되신 거예요. 과거와 같은 그러한 정치인들에게 정치를 맡길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체제 역사를 지킬 수 있는 정치인들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거냐. 그것은 이제 국민의 몫이지 않습니까? 우리 공화당이나 자유통일당, 우리 공화당은
그러한 국민들의 마음에 희생을 통해서 국민들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죠. 저 프랑스의 드골이라든지 미국의 루스벨트 이런 사람들이 이승만에 대하여 자기 회고록에 써놓은 글들이 있어요. 보면요, 전체를 다 합해보면 내용이 이거야. 이승만은 정치가의 선을 넘은 사람이다. 이승만은 사회운동가의 선을 넘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종교적 예언가의 수준에 들어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 이해되십니까? 이승만의 두 가지의 위대한 예언이 있었죠. 하나는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일본의 속을 들여다보다. 그 내용은 그겁니다. 반드시 일본은 진주만을 포격한다. 그때 그 책을 썼을 때 사람들이 또라이라 그랬어요. 미국 사람들이. 식민지 국가에서 공부하러 온 놈이 미쳤지. 무슨 일본이 진주만을 미국을 폭격해. 그러다가 막상 일본의 가미가제가 폭격기를 떠서 미국의 함대 굴뚝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이 책 누가 썼어? 이 책 누가 썼어? 해서 바로 즉시 팔린. 그 당시에 대단했죠. 37만 권이 팔렸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난 뒤에 1922년도에 하와이에 신문에 기고한 공산주의 내막기 뭐냐?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일어나는 것을 세계적 지도자들이 다 보게 되었지요. 미국의 루스벨트까지도 뭐라고 말했냐? 저 17년 소련에서 일어난 볼셰비키 혁명은 하나님이 주신 혁명이고 속았어. 그리고 성경 사도행전 2장에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모든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주매 필요에 따라 나누었다. 성경의 제도를 가장 현실화시킨 이 제도가 공산주의라고 누가 그랬는지 아세요? 미국의 대통령 루스벨트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거지. 그리고 앞으로 전 세계는 공산주의로 가는 길밖에 없다. 루스벨트 말이야. 루스벨트 말. 드골도 마찬가지요. 윈스턴 처치도 마찬가지요.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그 당시에 세계의 모든 지도가 다 봤지만 그 사건 하나를 정확하게 관통하고 정확하게 예언했던 사람은 누구냐? 이승만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승만은 뭐라고 말하느냐? 두고 봐라. 저것은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붉은 용과 같다. 저 제도는 반드시 100년 안에 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이승만은요, 우리가 이승만을 너무나 격화시켜놔서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됐지만은 이승만은 국내용이 아니니까요. 인류 역사의 금세기의 최고의 인물이 여러분 이승만이라는 거 인정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이와 같은 말을 하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가 쓴 한성 과목에서 쓴 독립선언문 대단하죠. 조갑재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해설한 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 링컨의 무슨 캐츠버그 연설인가 이런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덕분에 여러분과 저는 한 세상을 7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의 설계도를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집을 잘 지어서 우리가 이승만과 박정희 혜택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대깨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빨갱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사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승만의 혜택을 제일 많이 본 인간들이 이승만을 부인하면 돼요, 안 돼요? 문재인은 대통령 되자마자 1948년 8월 15일 이승만이 세운 나라를 인정할 수 없다. 야, 이 개자식아,
아니 이승만이 세운 헌법에 따라서 너가 대통령이 됐으면서 뭐라고? 나는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이 됐다? 이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식이 이거 완전히 사기꾼이에요. 완전히 사기꾼. 촛불혁명으로 대통령 될 것 같으면 촛불혁명 일어날 때 그 앞에 나가서 바로 대통령 되지. 뭐하러 대통령 선거를 왜 하냐 이 자식아. 이런 사기치는 놈이 어디 있냐 말이야. 그런데 이 사기극은요, 박헌영이 제1호고, 두 번째는 자 보십시오. 실제로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든 거짓말 제2호가 뭐냐? 제2호입니다. 제1호는 박헌영이라고 했어요. 제2호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고려대학교 최장집 교수를 비롯하여 백낙천 또 뭐 이영희 한양대학 이런 좌파 교수들 일부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쓴 책이 유명한 좌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의 바이블이야. 바이블. 성경이야. 성경. 그게 뭐냐? 해방 전후의 인식사랍니다. 해방 전후 인식사.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두껍죠. 여러 권로 돼 있죠. 근데 말을 막 돌리고 막 헷갈리게 막 돌리고, 아까도 이인영이가 말 돌리는 거 봐요. 무슨 동일노동, 동일임금, 그 뭔 말을 그렇게 복잡하게 해. 그냥 공산주의 하겠다 이러면 끝나는 거지. 동일농금, 독일노동, 이 말을 막 헷갈리게 한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에 이 해방 전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 말을 해방 전후의 인식사라 그래. 이 바로 두 번째 거짓말 때문에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온 국민들이 다 속아가지고 지금 여러분까지도 여기 속은 사람 많아요. 그래서 아까 개구리처럼 공산주의에 지금 쌈겨 죽는지도 모르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자, 내용이 이겁니다.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졌을 때에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느냐? 여러분 이거는 잘 들어야 돼요. 공짜로 들으면 안 돼. 이거 좀 등록금 내야 돼. 이거 아주 중요한 강의야. 등록금 낼래요? 여기 눈 보니까 아까 헌금할 때 이미 냈다고 그러네. 좋아요. 헌금할 때 미리 냈으니까 내가 공짜로 가르쳐 줄게요. 그러니까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이 한국에 들어왔어. 왜 들어왔냐?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이유가, 미군이 한국에 들어올 때는 그때 우리나라에 일본 군들이 34만 명이 있었어요. 몇 명이요? 왜 34만 명이 일본군이 있었느냐? 일본이 조선을 먹고 난 뒤에 조선을 통치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본 군대가, 일본 가족, 일본 사람들이 34만 명이 있었고, 저 중국을 틀어지기 위해서는 76만 명이 요즘 말로 심양이죠. 만주, 관동군, 그걸 관동군이라 그래. 일본 군대는, 중국은 우리보다 배 있었어요. 그런데 해방이 딱 되니까 일본 군들이 일본으로 나갈 때 그냥 안 나가는 거야. 군인들의 속성은 뻔해요. 그냥 나가겠어요? 여자들 성폭행하게 돼 있어요. 군대 이꼴 성폭행이요, 여자들을. 그리고 또 문화재 다 관리해서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이 왜 해방된 한국에 들어왔느냐? 9월 6일 날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냐? 해방된 지 한 달 만에 미군이 한국에 온 이유는 일본 군들을 무장 해제시키고 군복을 벗기고 총을 뺏고 부산항으로 내어 쫓기 위해서 미군이 처음에 한국에 왔다 이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일본군을 내쫓고 그리고 한국을 안정시킨 뒤에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물어봤어요. 이왕 우리가 온 겸에 국가부터 세워주고 갈 테니 어떤 국가를 세워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지 중장이, 다그라스 메가드 바로 밑에 있는 하지 중장이 점령군 사령관이 물어봤더니, 첫째 공산주의, 두 번째 사회주의, 세 번째 자유민주주의 표시를 하라 그랬더니, 하하, 우리나라 국민들의 82%가 뭐라고 대답했냐?
공산주의 더하기 사회주의를 세워달라고 대답을 했어요. 왜?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글을 못 쓰는 사람이 80%요. 그러니까 뭐가 공산주의인지 뭐가 사회주의인지 말조차를 몰라. 그 앞에 나온 거니까 그냥 앞에다 동그라미 다 쳐버린 거야. 이래가지고 하디 중장이 그걸 보고 아하, 이 나라는 희망이 없구나 하고 이승만 대통령한테 내놓으면서 이 박사님, 이 나라는 도울 필요가 없어. 봐, 백성들이 공산주의를 세워달라고 그러잖아. 백성들이 사회주의를 세워달라고 그러잖아. 가자, 우리는 간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도 데리고 가려고. 너는 브리스턴 대학의 박사잖아. 미국 가서 교수해보고 살면 되니까 같이 가자.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막 욕을 하면서요, 안 간다 이 개새끼야. 가려면 너 혼자 가라 이 자식아. 나는 대한민국에서 죽을 거야 하고. 그러니까 후회하지 마. 분명히 우리는 너 데려가려고 그랬어. 그때 이승만이가 그래, 꼭 한국을 버리고 가려면 무기는 놔두고 가라. 무기. 왜? 김일성이 저놈이 내려온다고. 그랬더니 하디 중장이 무기 여기 놔두고 갈 수가 없어. 왜? 너가 요 무기 가지고 북한으로 공격하려고 그랬지? 그래서 미군들이요 모든 무기를 다 철수를 다 해버렸어요. 1949년 6월 30일이야. 6월 30일 날. 그리고 미국의 국무장관 에치슨이가 드디어 성명서를 발표해. 우리는 한국에 관심 없다. 우리는 공산주의를 지키는 선을 일본의 저 알래스카로부터 홋카이도, 대만, 필리핀으로 정했다. 이렇게 선포하니고 1년 후에 일어난 것이 바로 6.25요. 6.25. 뭐라고요? 그러면 미군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와 6.25가 일어나니까 미군이 다시 두 번째로 들어왔어요. 미군이 두 번 왔다는 사실조차도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 좌파 빨갱이 종북주의자들이 하도 거짓말을 해서 아까 개구리처럼 완전히 세뇌를 시켜가지고. 그러면 세뇌를 시킨 두 번째 거짓말이 뭐냐? 해방 후에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이 한국에 왜 왔냐? 그 이유가 뭐냐? 일본군이 물러간 자리에서 미군이 일본군을 대신하여 우리를 식민지살이 시키려고 왔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두껍고 여러 번호 된 해방전후사 인식. 말이 고상한 것 같죠? 해방전후사 인식이라니까 뭐 말이 아주 그냥 뭐 화려한 것 같죠? 아니고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라고. 뭐냐? 미군이 왜 한국에 왔느냐? 일본군을 몰아내고 지들이 대한민국을 식민지살이 시키려고 왔다. 이것이야 내용이.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해방 후에 두 번째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평택에 와 있는 미군이 한국을 식민지살이 시키려고 왔나요? 그래서 미제국주의라 그래. 미제국주의 저놈들이. 내가 청와대 앞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싸우는 줄 알아요? 몰라요? 하루에 몇 팀이 앞에 지나가. 뭐 민노총, 정교조, 뭐 이석기, 뭐 데모팀이 지나가는데 제일 앞에 프랭카드를 딱 들고 가는 구호가 뭔지 알아요? 미군 철수예요. 미군 철수. 그러면 여러분 들어봐요. 미군을 철수하면 돼, 안 돼? 돼요? 미군을 철수하면은 미군만 나가는 게 아니야. 미군이 나갈 때는 달러가 다 따라서 나가게 돼 있어요. 달러가. 그런데도 쟤들이 왜 미군 철수를 주장하느냐? 공산주의 하겠다 이 말이야. 공산주의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미군이 한국에 온 이유가 일본군을 몰아내고 식민지살이 시키러 왔다. 이거는요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 만약에 미군이 한국을 공산주의 시키려고, 아니 여기다가 일본군 대신에 식민지살이 시키려고 왔다면 미군이 갈 필요가 없죠. 1949년도에 뭐하러 가? 누가 뭐 가라고 하는 놈이 있어? 미군을 몰아낼 힘이 있어? 없어요. 미군이 스스로 나간 거야. 스스로. 그러니까 49년 6월 30일 날 미군이 스스로 한국에서 나갔다는 자체가
미군이 식민지살이를 시킬 의도가 있다 없다? 전혀 없었던 것에 대한 증거라 이 말이에요. 증거.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 책에 공동필자로 참여했던 고려대학교 원로 교수인 최장집 교수가 사실은 거의 그때는 중심인물이었었는데, 내가 요즘 들어보니까 그분이 자기를 그 책의 저자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그랬어. 왜? 그분이 전향한 거야.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져 보니까 아닌 것이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속아 있는 국민들이 몇 프로냐? 70%예요, 70%. 미군이 한국을 식민지살이를 시키러 와서 지금도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가 대한민국을 지금 식민지살이를 시키고 있다. 이게 북한의 통전부의 교리란 말이에요. 특별히 30, 40대. 기가 막히지. 한 인간이 거짓말에 속으면 신세 조지는 거야. 신세 조지는 거야. 절대 여러분은 거짓말에 넘어가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얘들이 그 후에도 계속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이어받아서 문재인도 지금 계속 거짓말을 하는데, 문재인 올해 기자회견 하는 거 봐요. 안 들어봐요. 경제는 너무너무 있고. 아니 사실이에요, 또라이요? 근데 걔들은 자기들도 알면서 왜 저 거짓말을 하느냐? 공산주의의 원리가 있어요. 거짓말도 반복하면 사실이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도 계속하면 사실된다. 요 전법을 가지고 이번에 4월 15일 날 저희들이 선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회주의 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어. 그래서 이번에 선거는 선거가 아니요, 사느냐 죽느냐에 사느냐 죽느냐.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넘겨주든지 아니면 대한민국을 지켜내든지 둘 중에 하나의 결사적인 사건이 돌아오는 총선인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전국에 다니면서 계속 이것을 연설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니까 또 저 빨갱이들이 나를 고발해가지고 경찰에서 먼저 번처럼 나를 체포하러 온다고. 그래서 다음 주, 원래는 내일 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오라 그러는데 고영일 변호사님이 조정해서 월요일 날 내가 체포영장 받아서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저놈들이 나를 깜빵에 집어넣으려고 저 발악 떠는 것은 저들의 정체를 내가 폭로하고 다니니까. 정강훈 이 자식을 여기 놔뒀다가는 자기들이 못 이기게 생겼으니까 나를 반드시 감옥에 넣으려고 그러는데, 나는 절대로 깜빵 안 들어갑니다. 나는요, 선거운동 한 적도 없고, 나는 불법 모금한 적도 없고, 나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사는 것까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이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오는 3.1절 국민대회를 통하여 문재인 저놈을 반드시 끌어내고.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작년에 조국이 법무부 장관 돼서 대한민국을 바로 공산주의로 집행하려고 그럴 때 10월 3일 날 온 국민들이 강원에 뛰어나와서 우리가 소리쳤더니 조국이가 물러갔습니다. 이번에는 3.1절 때 29일 날 전 국민이 다 강화문에 뛰어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저놈을 완전히 문재인 저놈을 끌어내고. 동의하십니까? 수사파를 척결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서,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과 저는 김정은 밑에 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이거야.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거는 정치도 아니요, 이것은 선거도 아니요, 우리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 동의하십니까? 절대로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거짓말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은 내가 볼 때에 초조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선거 임박해서 선거가 불리할 때 되면 저게 계엄령을 선포할지 뭔 짓을 할지 나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이가 어떤 개지랄을 들어도 우리는 목숨 걸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만세! 지키지 못한 자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일산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 깨달았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아직도 30, 40대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빨갱이한테 속아가지고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말이야. 그러나 막상 여러분 두고 보세요. 대한민국을 진짜로 문재인이가 해체시키고 4월 총선에서 지들이 200석을 해서 평화헌법을 만들어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찍고 북한으로 실제로 갖다 바치려고 시도한다면 문재인을 위하여 대가리 깨져도 좋다고 하는 대깨문도 그때 가서는 동의할까 안 할까? 대깨문이라도 동의할까 안 할까? 동의 안 하겠지. 그러나 그때 가면 늦은 거예요. 이미 그때 가면 이미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말귀를 알아들을 줄 알아야 돼.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선제적으로 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럼 나하고 약속 한번 해주시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29일 날 3.1절 대 강화문 광장에 그때가 나는 있을지 구속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여러분들은 다 참여해 주시로 약속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됐어 이렇게 하면 살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만 오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10명씩 이 사실을 다 알려서 국가가 해체된다, 북한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여 아는 사람 가족들 다 데리고, 그래서 이번 3.1절 대회는 제2의 건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원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할렐루야. 절대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속을 거짓말이 따로 있지. 사소한 거짓말에 속을 수는 있어도 국가의 운명을 놓고는 사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해됐으면 아멘. 3.1절 대회 토요일 날 29일 날 그래도 안 와도 될 사람을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은 안 와도 돼요. 빼드릴게요. 그 사람은 병원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참여하면 돼요. 두 번째로, 몸의 건강 상태가 나보다가 더 심한 사람은 안 와도 돼요. 나는요 사실 걸어 다니기도 힘든 상태예요. 나는 작년에 목에 뼈에 수술을 받다가 지금요 비틀거리며 걷고 다녀요. 그래도 나는 애국운동 해요. 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나는 빨갱이한테 넘겨줄 수 없다 이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전국 계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30만 목회자 여러분, 25만 장로님 여러분, 제가 만 가지가 여러분보다가 더 나은 것이 없어요. 나는 여러분보다 더 못해. 실력도 여러분만 못해. 여러분만큼 나는 모든 것이, 돈도 여러분이 더 많아. 다 낫지만 요 국가에 대한 하나만큼은 내가 여러분보다가 조금 더 압니다. 요거 하나만큼에 대해서는 제가 하자는 대로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 목숨 걸고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30년 동안 애국운동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 눈에는 딱 보여요. 지금 대어 갈 길이 보인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꼭 3.1절 대해서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나이가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은 안 와도 돼요. 내 나이가 올해 몇 살이냐? 95살이에요. 95살. 저 버리장머리 없는 놈 봐라. 아니 영적 나이가 그렇다고.
95살이요. 그러니까 96살 때부터는 안 와도 돼요. 김동길 교수님은 나이가 93이요. 그런데도 토요일 날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참석해야 돼. 다 참석해야 돼. 이해되시면 아멘. 어떤 핑계도 없다. 나라부터 살려놓고 보자. 동의하십니까? 전파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나라가 무너진 상태를 보고 이승만 대통령은 이와 같은 연설을 했습니다. 1941년도에 한번 이승만의 연설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이승만입니다. 미국 와싱턴에서 해내 해외에 산재한 우리 2,300만 동포에게 말합니다. 어디서든지 내 말 듣는 이는 자세히 들으시오. 들으면 아시려니와 내가 말하려는 것은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기쁜 소식입니다. 자세히 들어서 다른 동포에게 일일이 전하시오. 또 다른 동포를 시켜서 모든 동포에게 다 알게 하시오. 나 이승만이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 2,300만의 생명의 소식이요 자유의 소식입니다. 저 포항무도한 외적의 철망철사 중에서 호흡을 자유로 못하는 우리 민족에게 이 자유의 소식을 일일이 전하시오. 감옥 철창에서 백방 악형과 학대를 받는 우리 추매 남녀에게 이 소식을 전하시오. 독립의 소식이니 곧 생명의 소식입니다. 외적이 저희 멸망을 재촉하느라고 미국의 준비 없는 것을 이용해서 하와이와 필리핀을 일시에 침략하여 여러 천명의 인명을 살해한 것을 미국 정부와 백성이 잊지 아니하고 보복할 결심입니다. 자, 아직은 미국이 몇 가지 이승만 대통령의 이 연설 하나가 대한민국을 해방시킨 겁니다. 해방. 이 연설 하나가 대한민국을 건국시킨 것입니다. 나는 이 연설문을 거의 다 외웁니다. 나는 이승만입니다. 워싱턴에서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생명의 소식이요 자유의 소식이니 2,300만 동포들은 내 말을 전하시오. 전하시오. 따라서 합니다. 전하시오. 오늘 여러분들도 제가 드린 말씀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온 국민들이 다 알게 해야 됩니다. 간단한 말로 4월 15일 이후는 공산주의 된대. 자, 따라해봐요. 4월 15일 이후는 공산주의 된대. 이 말을 널리 전파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을 살려냅시다. 어떤 핑계도 소용없습니다. 아셨죠? 내 나이가 어때서